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 1 순회 1, 2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지난 7월 5일 신상진 시장님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회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자평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공정상식 정상은 두 범주로 분리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상식 정상이냐, 사회윤리적 보편타당한 공정상식 정상이냐.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자평하신 공정과 상식과 정상은 윤석열식인지 사회윤리적 보편타당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볼륨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볼 수가 없어. 이게 영수증이 그게 무슨 영수증이야. 이게 뭐 백지지. 이거는 증빙이 안 되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월 13일 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3년 5개월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292억 특활비 내역 중에 74억 내역이 자료를 분실한 건지 아니면 폐기한 건지 미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금액 중에 75억은 무기명으로 15명에게 현금 지급된 사항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특활비는 증빙 자료도 없이 서명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고 단 2달 만에 무려 8억여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 발언처럼 이것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제는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럼 5개 광고물 관련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 나와주십시오. 네. 네.
네,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과 4일 연이틀 성남시의 나쁘끄러운 뉴스가 전국을 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 이런 불법 현수막들이 관내 곳곳을 도배한 지자체가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성남시의 요즘 풍경이라고 합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정문 앞 도로를 따라 수십 개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부터 산사랑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경쟁하듯 내걸었습니다. 성남시 내 곳곳에 같은 현수막들이 질비하고 심지어 지난 4월 붕괴돼 사망자를 냈던 정자교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버젓이 나붓깁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부적절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심지어 이 현수막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게시대가 아니라 이처럼 도로변 아무데나 설치된 건 모두 단속과 철거 대상입니다. 교통시설물을 가려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불법 게시물이라는 점에 시민들의 불쾌감이 큽니다. 한두 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은 좀 그런 이쁜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좀 해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남시는 지난 1월에도 시 예산을 들여 신 시장의 새해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을 게시했다가 불법 게시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5개 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시물을 정당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부시장님, 영상에서 지적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저보고 요약해서 설명. 영상에 집중하시는 바람에 지적된 문제를 파악 못하셨습니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을 축하한다는 현수막 자체가 불법적으로 게시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많이 게시됐다는 것, 뭐 그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맞고 뒤는 틀립니다. 하나 불법 현수막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 어용단체들이 충성 경쟁하듯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건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 현수막 비용이 보조금에서 집행된 게 아닌지 또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혹시 사용되는 게 아닌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정자교 붕괴 사고가 난 지점 근처에 축하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시민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 정자교 붕괴, 순회역 사고 등 부적절한 사고가 천지인데 무슨 축하 현수막이냐고 시민들이 강하게 실책하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은 맞추셨고요. 다섯 번째, 이것 말고도 명절이나 무슨 기념달 해서 신상진 시장 사진까지 박아서 거리에 현수막 게시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 현수막입니다. 거기다가 시장 개인 홍보를 하면서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게 정당하냐는 이런 논란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언제부터 축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는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는 잘못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방송 나가기 10여일 전부터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인 거 알았을 텐데 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인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기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고 그 다음 날 철거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시장님 뭐 개인을 뭐 홍보하시란 말씀은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정 개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홍보. 네. 시장님이 교량, 육교, 난간 등 시설물을 활용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행정사항, 정책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부시장님, 육교 난간 현수막 개시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육교 터널 다리 축대 현수막 개시 가능한 곳입니까?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명확하게 금지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남시가 순회역 고가도로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소송해서 패소해서 2천만 원 배상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순회역 고가도로에 현수막 걸었다가요, 그 밑으로 끈이 내려가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졌는데 그때 판결 내용이 뭐냐면은 고가도로가 현수막 금지 장소인데 시가 철거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성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성남시장님이 불법인 장소를 콕 찍어서 공무원들한테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시청 앞 육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육교 현수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육교나 다리 난간에 붙어 있는 그 프랜카드는 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청 앞 육교에 있는 현수막 철거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집행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5개 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안인데 무슨 행정절차법이 필요합니까? 법을 어겼어도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계도 되어 없습니다. 있습니다. 기도 과정 없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정 홍보 현수막들 성남 시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닙니다. 부시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에요. 시정 홍보 현수막은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 게시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 게시대 개수가 부족하죠. 그런데 시장님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현수막 걸어라 해서 건 겁니다. 불법 맞습니다. 시장님의 의도는 시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돼서 그 잘 전달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시민들에게 집행됨으로써 그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이해해 잘 주시기 알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정책을 홍보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행정 게시대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행정 게시대의 위치가 시민들이 보기가 불편한 장소에 있다면 장소를 옮기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납부거로운 현수막 참사는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공무원들에게 매 회의 때마다 현수막 걸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걸라고 지시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넘쳐났는데 지금 뭐하니 우리 부시장님 생각까지도 저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 성남시에서 당분간 불법 현수막 천국 유지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인 인천시는 최근에 시민의 보행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이거는 합법입니다. 그럼에도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심지어 같은 당 행안부의 제2 요구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현재 대법원에 제소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상희 시장님께서 이 정도 결기까지는 못 보여주시더라도 현행법에서 명백히 규제하고 있는 금지사항만큼은 지키셔서 3,400여 공직자들이 맘 놓고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 사례를 검토해서 충분히 성남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사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정당 현수막은 합법으로 지금 거리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걸라는 말씀입니다. 합법을 합법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업무 능력과 신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철학적인 질문이신가요? 둘 다 아닙니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업무 능력과 신뢰 어느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탄천 11개 17개 교량을 전면 재개설이 아닌 기존 차로수를 유지하면서 차로폭 조정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내년 12월까지 재개설을 완료하겠다. 이를 통해 예산이 당초 180억 줄어든 770억 원으로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를 무려 840억 원이나 아끼고 시간도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840억 원 예산이 줄었다는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2023년 본 예산을 두고 1,66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시민들을 호도하던 시장님 모습이 데자뷰되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하고 선출직 시장은 다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하고 약속한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입장이니 상반기에 공약사업 등의 재정의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라 했습니다. 예산 60%가 아니고 재정의 60%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료 좀 보실까요? 이 지시에 따라서 2차 추경 편성 기준, 정자교 사고 이후 안전 관련 예산 503억 원, 법원 보직 매입 비용 3,500억 원을 제외하고라도 1,660억 원 절감이 아니라 무려 2배가량이 증가한 3,000억 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께 뭐라고 공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야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부시장님,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발생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된 후에 그간 업무 추진 경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본부는 4월 18일, 날짜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탄천 위험교량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고 4월 24일에 17개 교량의 보도교 철거물 재시공 비용이 1,600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게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최고 3,000억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내용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4월 18일에서 24일까지 약 일주일 사이, 길게 잡아도 15일 사이에 최소 1,600억 원이란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 업무보고뿐 아니라 분당구청, 시도로과 등 관련 모든 과의 자료를 다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철거, 재시공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대책본부 보고서에는 심지어 부상자 재해 구호 키트 2세트 전달,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1,600억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1,600억 원 산출 근거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이 하나도 안 되죠? 그거 비밀 사항입니까? 비밀 사항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에게 1,600억 원이니 3,000억 원이니 매우 미약한 근거입니다. 미약하지 제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으면 지금 의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다고 하고 모든 자료를 다 받았는데 1,600억에 대한 회의조차가 열린 적이 없어요. 대책회의가 8차까지 열렸나요? 저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있다면은 제가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잠깐 예. 정회를 선포하고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잠깐 시간을 설명을 드린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해 물론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겠다고 하는 목록 속에 1,600억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셔서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를 철거하는 비용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시 재시공하는 비용, 그 다음에
설계 비용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실시 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리 하나당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갑자기 또 3천억 이상이 얘기가 나왔냐면, 당초에 정밀 안전 진단했을 때 우리 3종 교량으로 돼 있었던 다른 교량들이 있습니다. 지천에. 그게 32개나 지금 현재 정밀 안전 진단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2종 교량이었던 분당의 교량들이 지금 1개 교량을 빼고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2개 교량 중에 절반을 잡아가지고 16개를 잡아서 약 1,600억이라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교량의 길이가 짧습니다. 지천이었기 때문에, 3종 교량이었기 때문에 그걸 절반으로 잡아가지고 어바웃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고요. 자세한 산정 내역은 이제 우리 도로과에서 전문가 집단이,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어바웃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다는 말씀은 좀 너무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하면서 모든 것 하나를 그 위원회에다가 요건 얼마니까 얼마고 요건 얼마니까 얼마라고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 설계를 하거나 산정한 사람들의 입장과 기술, 스킬들을 믿고 정하는 거죠. 누군가 한 번은 검토를 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본인 말씀으로 정확하지 않게 about, 대략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거를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라고 합니다. 근거 아시겠습니까? 미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한 것은 그냥 대충 해서 얼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 교량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전혀 저희들이 터무니없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겨우 일주일 만에 15일 사이에 1,600억 원이라는 비용을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근거가 미약한 1,600억,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거론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는지, 그것부터 3천억이 묻고 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했던 시민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 당- 많습니다. 부시장님, 불안과 공포 많이 떱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줄 거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는 큰 집인 도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거 들어줬습니다. 근거도 미약하게 시민들 호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들으세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 미약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듣고 지금 안 저하고 듣고는- 발표하면서 어바웃 대략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철거했을 때 실시 설계 전이지만, 이런 표현 본인이 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선정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시장님, 겁니다. 이거 녹음됩니다. 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라고 발언했습니까? 취지의 말씀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취지의 말은 개인의 해석입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듯 매우 근거가 미약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그리고 실제 보도뷰 재가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겨우 이게 3개월 만에 발표난 겁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1,600억에 빗대어서 당초 예산보다 840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다음 않습니다. 4월 5일 질문안입니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 4월 5일 정자교가 공개되고 4월 2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애초에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책임 떠넘기기다, 오히려 신 시장이 중대시민재해법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는데 당연히 못 들으셨겠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네. 지금 시민 한 분이 희생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산한 3천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재원과 그 다음에 인사상의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3천억 말씀하셨는데요. 특별 재난구역 선포하기 전에는 선포하기가는 1,600억만 얘기 나왔고요. 3천억은 언제 처음에 나왔냐? 4월 28일 날 나온 네, 물론 그걸 금액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지 1,600억도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은요, 사회 재난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행정 능력, 재정 능력을 보고 이 재난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회 재난이거든요. 성남시 재정 자립도 전국 지자체 중 최상이고요. 인구 93만의 행정 능력 문제 없다고 행안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위 신도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30년 가까이 유지 보수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중앙정부 책임이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성남시가 이게 사회 재난에 포함되는 건지 자연 재난에 포함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특별재난구역 선포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행안부가 4월 25일에 공문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지정 거부 회신을 합니다. 세상에, 공문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결론을 내서 회신까지 하는 거예요. 행안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속사포 행정 처리가 또 있었겠습니까? 부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만큼 지정 거부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 행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렵게 될 거고 또 당연히 안 어렵더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당연히 적어질 건데 우는 소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는 자에게 젖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을 받아먹기 위해서 네. 울지 않는다면 네네.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특교, 행안부 특교 잘 받아오세요. 받아오겠다고 신청했는 거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십몇 억씩 못 받아오는 일 하지 마시고 엄한 데 가서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 나올 곳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거부 회신 받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딱히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정 거부 사실이 한 달 만에 겨우 언론 보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것 또한 시민들께 알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알립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거는 즉 올렸는데 예, 울으려면 남들 보는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맨날 어디서 엄한 데 가서 옵니까? 시민들 앞에서 왜 울어요? 울면은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우세요. 저는 예? 시민들 앞에서 운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울어야 될 상대 앞에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민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울고 지정 거부된 거는 알리지 않는 게 이게 우는 겁니까? 이거는 시민을 기망하는 우롱행위입니다.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업무 능력과 신뢰를 우선하냐고 물었는데 이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신상진 정부는 우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도 업무 능력도 신뢰도 모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은 행안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거부되고 10여일이 지난 5월 7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초등학생 수업 준비물표 수준의 단 한 장짜리 1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합니다. 14번째에 또다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해달라고 문구 한 줄 적어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특기인 홍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달한 표가 하도 워낙 수준 이하여서였는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과 특별정비구역도 구분 못하는 무능한 시장님이 들통날까 봐서였는지 장관에게 전달한 서류도 사진도 싹 바꿔서 언론 정비를 다시 하셨습니다. 초딩 수준의 건의표가 들어간 보도자료는 현재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까지 시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정 거부 사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십시오. 그럴 때 시민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존중받고 있고 우리가 주인이구나 생각하면서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 성남시의 네 번째 자매 결연 도시가 된 플러튼시와 지난 6월 27일 개관한 성남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내 및 국제 도시 간 자매 결연 우호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화, 경제, 교류 등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러튼시와의 이번 자매 결연 체결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플러튼시 자매 결연 과정 중에 좀 이례적인 면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2022년 8월 9일 플러튼시로부터 시장 면담 서한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10일 플러튼 시장 정책부장관이 시장님을 면담합니다. 시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 면담 요청 서한이 접수되고 단 하루 만에 면담이 이루어져서 이하에서 제가 혹시 그 전부터 플러튼시 관계자와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또 아는 분이 있거나 관계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전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플러튼시 관계자들이 성남시를 방문했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9월 28일에 우호교류 의향서가 교환됩니다. 이 면담 서한 접수되고 50여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월 9일 의향서 교환 다음 단계인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요. 다시 4월 25일 관계를 격상시켜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합니다. 자매결연 계약 후 체결 후 2달 후인 지난 6월 27일 성남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성남 비즈니스센터 플러튼 개관식을 갖습니다. 면담 요청 서한 접수 후 10개월 2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한국 지자체가 미국의 도시에 센터를 설립한 사례가 성남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1층에 약 25평, 2층 약 30평, 그렇죠, 부시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층 약 25평 전시 공간은 플러튼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층 30평 4년 임대하고 임대료 얼마인지 이거 지불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등 모든 실무는 플러튼시가 알아서 진행을 했고요. 공사비 4억 5천만 원은 우리 성남시가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보낼 미국 계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거 성남시 회계 처리상 가능한 건지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행감에서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올 12월까지 운영비 포함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부시장님, 그래도 우리 성남 비즈니스 센터와 센터장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네.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하면서 그 각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이 보도자료 낸 거라도 좀 보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정보 인증 업무, 데이터베이스 수집, 마케팅, 제품 홍보 이런 거 하겠다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1명 채용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한 것만 정보 인증도 해야 되고요. 통역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하기에 인원 충원 없이 이 업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전부 검토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즉답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피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질의 없이 쭉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인원 충원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센터 예산도 묻고 싶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러튼시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LA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세계 9개국에 12개소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에 코트라도 있습니다. 지금 성남 비즈니스 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업무를 현재 경기 비즈니스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내 260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 중에 아마존, 코스트코에 입점해 있는 상당한 효과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자체 청구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제 본위원이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센터가 이미 성남시 기업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탄탄히 하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런대로 바로 옆 동네에 시민의 혈세 수십억이 투입될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개관을 계획했다면 당연히 경제성 분석, 성남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전 니즈 파악 등 기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월 7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 좀 보시죠. 신상진 시장님은 왜 미 플러턴시에 꽂혔나? 헤드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인터뷰 보니까 센터를 개관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현지 기업과 지역 인사들이 방문이 이어지고 현재 직원이 상주하며 해외 시장 진출 업무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43개 기업이 센터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 일행 귀국 직후에 센터장 그만두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 6월 중순부터 근무했고요. 원래 모집 공고에서는 12월 말일까지가 계약이지만 이 직원 10월 말까지만 계약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게 1층 전시 공간이 플러턴시가 무상 대여를 했고 2층은 저희가 임대를 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1, 2층에 대한 소유권이 성남시에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현재 플러턴시가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성남시가 4억 5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플러턴시가 이 공간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듣고 싶었냐? 지난 7월 11일에 관악구청장 일행이 플러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프레드 정 시장이 이 관악구청장 일행을 성남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센터장이 7월 11일 현재 그때 연락이 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플러턴 시장과 관악구청장 일행이 우리 센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부시장님, 추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언제부터 센터장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연락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7월 11일 관악구청장 센터 방문 시의 센터 상황, 그리고 센터장 채용 계약이 모집 공고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미국 계좌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린 지금 공사비고 운영비고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앞으로 4억 5천 포함한 회계 처리 계획은 어떤 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신상진 시장님이 왜 미 플러턴시에 꽂혔나 기사를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꽂혔나라는 의미가 왜 플러턴시에 목을 메고 있나라는 의미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성남시가 플러턴시에 기대하는 현재든 미래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문화적 가치든 무엇이든 써 있어야 할 텐데 4차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위상을 드높였다, 이런 뜬구름 단어 외에 인터뷰 내용 어디서도 기대하는 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해 신상진 시장의 플러턴시 성남 비즈니스 센터 개관에 대한 여러 의문점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곳이 진정한 혈세 먹는 하마, 계륵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840억 탄천 교량 보도부 재시공 예산 절감이 시민을 농락하는 허구임을 질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두 가지를 콕 찍어 성과라며 능동적으로 홍보하라고 공보관에 지시했습니다. 7월 11일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이 적절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해당 사고 담당 공무원 및 가족,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전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시는 조사를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심리적, 기타 모든 지원을 끝까지 할 것이며 각 부서는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시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시고 뚝심 있게 일하시면 시민들 입을 틀어 막아도 시장님 지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홍보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 그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